저는 저의 결혼 생활이 이런 모양으로 펼쳐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적잖게 실망하는 마음이 커요. 솔직히 지금 마음먹은 대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자니 또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없네요. 그냥 일단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연애할 무렵 우리 남편은 저에게 있어 세상 둘도 없이 사랑스럽고 멋진 남자친구였어요.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맨날 제 기분을 맞춰주고 잘해주었고 만나는 내내 저 같은 여자는 없다면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다 적당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었고 양쪽에서도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거칠 것도 없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신혼집을 얻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꾸미면서 살아가다 보니 초반에는 무척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팁을 얻어가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잘 꾸미고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쯤 되어 저도 잠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이를 갖기 전 산전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적어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았고 저는 언제건 마음먹으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깐 일을 놓았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도 이제 이런 걸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고 집에서 쉬면서 영화도 보고 쉬엄쉬엄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둘이 충분히 논의했고 그에 맞춰 움직이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이상하게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둘이 각자 회사에서 일하고 각각 퇴근해서 돌아와서 만났을 때는 좀 덜했는데 같이 살면서 한쪽은 쉬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엄연히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게 된 것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출근할 때 아침을 차려주고 다시 침대로 쉬러 들어가는 제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너는 맨날 집에서 노니까 좋겠다. 이럴 때 공부 같은 것 좀 하고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하면서 지내.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별 상관 없었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남편이 미미하게 짜증내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아,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나 왔으면 밥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소파에 누워있는 여자가 어딨냐? 좀 일어나서 움직여. 아,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차리려고? 집에서 대체 뭘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마냥 놀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남편은 아침과 저녁을 꼬박꼬박 차려주면서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고 있었죠. 게다가 심지어 반찬 투정까지 하더군요. 왜 오늘은 다 냉동이야? 이런 것 정도는 네가 직접 끓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밀키트 같은 것들 되게 비싸던데. 아, 이럴 거면 나가서 사 먹지. 뭐하러 집에서 먹냐? 하나하나 토를 다는 모습들이 짜증났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 아무래도 밖에서 움직이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다 먹고 난 뒤에 차린 건 내가 차렸으니 설거지는 남편에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뭔가 짜증이 났나 봐요. 아, 밖에서 종일 힘들게 일하다 오는데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설거지까지 나를 시켜. 그깟 설거지 얼마나 된다고 네가 좀 해. 이제는 대놓고 제게 이렇게 화가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땐 저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맞받아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보통 있으면 남편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던지 아니면 말없이 씩씩거리며 혼자 밖에 머리를 식히러 나가던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야, 너만 힘들어?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나도 너처럼 좀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런데 너는 밖에서 일하다 온 사람한테 설거지니 뭐니 시켜대는 거야? 양심 좀 있어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양심 좀 있으라니요. 남편은 완전히 저를 무슨 자기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시비조로 다투거나 싸우게 되는 일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남편을 적당히 피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나마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오면 조금 환기가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나았어요. 그럼 저도 어느 정도 기분이 편해졌고, 굳이 일일이 배우자에게 다 풀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니까 좋은 게 아닌가요? 남편은 희한하게도 그런 부분에도 트집을 잡는 겁니다. 너는 좋겠다. 친구들이나 실컷 만나러 다니고. 나는 맨날 야근에 회식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언제 오는지,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저는 이제 남편이 말을 거는 자체가 다 시비조로 들렸고, 묘하게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이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는 오빠는 회사가 있는 동안 몸 안 좋다는 와이프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 왜 나한테 시비야? 오빠도 퇴근하면 집에 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잖아. 나보고 하루 어떻게 지내냐, 별일 없었냐 하고 물어나 봤어? 저는 이때 정말 제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달랐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진짜! 너 일일이 말 대꾸하지 마! 입 안 다물어? 저에게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는 남편은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려치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여지껏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저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화낼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식탁을 내려쳐? 나 보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숨을 막 내쉬면서 이 분노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듯이 저한테 중얼거리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입 다물어라. 더 화 돋구지 말고. 진짜 그만 좀 쫑알쫑알 거리라고. 저는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냥 길 가다 시비 붙은 사람도 이보다는 예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의 말은 참 쎄하더군요. 나한테 매일 다정하게 전화하고 그러던 사람이 맞는지, 일을 그만두고 쉰다고 할 때에도 자기만 믿으라고 하던 사람이 맞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을 확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혼자 멍청해 거실에 앉아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로 깜깜하게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지훈이 집에 왔니? 얘가 전화를 안 받네. 내가 내일 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말이야. 너랑도 연락이 안 되니? 이때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이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들으시고 좀 황당하셨던지 아주 잠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일하고 오니까 당연히 힘들지. 남자들은 그런 거 기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야. 너도 걔 성질 너무 돋구지 말고 화나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봤으면 이제 대강대강 피해가야지. 뭐 이제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고 들어오면 살살 달래서 밥이나 먹여. 그러면 또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저 제가 본인 아들 기분을 잘 안 맞춰줬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는 시댁에 입도 뻥끗 말라는 건지 겨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찝찝한 마음으로 넘겨버렸고 그날 저녁 느지막이 돌아온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자든 말든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얼굴을 마주하기 싫었지만 일단 밥은 차려주었고 그러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자기도 이때는 미안했는지 저녁에는 따로 간식거리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만에 둘이 앞서 싸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TV나 보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넘겼어요. 그냥 우리 둘의 권태기이고
쭉 이어지던 애정이 여기서 정체기를 겪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의 저런 모습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보이더군요. 이제는 조금만 뭔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저에게 저렇게 화를 내었고 벽을 내비치는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은 제게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이때는 제 바로 옆으로 맞고 떨어지는 책을 보고 너무 겁나서 그대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서 떠돌았어요. 그러다 혼자 공원에 앉아 있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왜 사람이 저렇게 되어버린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거지?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도 듣고 너무 놀라셔서 언제부터 그리 된 거냐며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갔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들어오시더니 왜 말도 없이 집에 왔냐고 물으시다가 제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나 봐요.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하셔서 결국 저도 털어놓게 되었는데 아빠도 들으시면서 표정이 점점 변하시더군요. 양서방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말로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책을 집어던져? 이놈의 자식, 내가 쫓아가서 버릇을 잡아줘야겠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저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일에 어른들이 나서서 뭐라 말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아빠한테 다시 말하겠다고만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저에게 엄청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윤희야, 무슨 일이 있건 아빠한테 꼭 말해. 솔직히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데 일단은 네 말을 한 번은 아빠가 들어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편이니까 뭐든 겁내지 말고 말해. 아니면 아빠가 지금 그냥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올까? 도무지 분이 안 풀리셨나 봐요. 계속 씩씩거리시는데 일단 어른들이 끼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다고 둘러댄 후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한편으론 저렇게 나를 감싸주는 가족이 있어 고맙기도 하면서도 남편과도 가족이 되기 위해 결혼한 건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까지 흘러가게 된 건지 참 마음이 힘들더군요. 이때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홀로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에 누워 있더군요.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 갑자기 그걸 묻길래 저는 그냥 둘러대었어요. 여기 앞에 공원 갔다 왔는데 왜? 너 이리 앉아봐. 남편은 무슨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불러다가 끌어안치더군요. 그러면서 대강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끝까지 다 제가 잘못했다는 투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럴만했고 네가 화를 돋구었다고 하면서 결국 시어머니가 하던 말과 똑같이 끊임없는 자기 변호만 해대는 거 있죠. 듣다 보니 이제 진짜 남편에게 좀 지치고 싫어진다는 기분이 들어서 말을 대충 자르고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이때 임신 초기를 지나 겨우 안정기에 들어설랑 말랑 하는데 남편과 대치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지치기도 하고 임신 우울증 같은 게 생겼는지 모든 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때 입덧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남편은 제가 조금도 안 힘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막말로 임신도 안 했을 때 자기 눈에는 내가 노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임신을 하고 있는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명색이 본인이 오빠라면서 저에게 제대로 사과는커녕 그냥 본인 입장만 줄줄 늘어놓으면서 끝까지 제가 억지로 사과를 하게 만들어대는 모양새 점점 질려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어쩌자고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아기까지 가진 건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머리를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나 봐요. 원래도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인 저는 남편이 약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말을 못하게 만드니까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거든요. 그걸 남편은 아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고 이게 바른 가정의 모습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때는 약간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윤희 너도 이제 좀 변했네. 맨날 그렇게 따지고 들더니 이제 진짜 우리는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 정말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부부는 동등한 건데 둘 다 각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남편은 내 말은 죄다 막아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비로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좀 소름 끼쳤어요. 그러면서 또 주말에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을 읊어대는데 임산부인 내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는 무슨 시할머니 댁에 갔다가 맛집에 들르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저는 바로 반박했어요. 나 요즘 몸이 진짜 너무 피곤하고 자꾸 졸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왜 시할머니 댁 약속을 잡았어. 오빠 혼자 갈 거면 다녀와. 난 안 갈 거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뭐? 안 간다고? 이미 약속 다 잡았는데 이제 와서 파토를 내면 어떡해. 어른들 다 가시는데. 아니, 오빠, 내가 잡은 약속이야? 같이 움직여야 하는 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정해놓는 게 약속이냐고. 힘들어서 못 간다는데 그걸 왜 강요해? 남편은 여기서 또 한숨을 푹푹 몰아쉬더니 또 시작이라면서 입을 열더군요. 윤희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맨날 따지고 들고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 그냥 네가 가기 싫은 거잖아.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걸 그냥 네가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우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식으로 할래? 오빠 진짜 이제 안 봐준다. 어? 이쯤 되니까 정말 환장하고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남편의 말 속 제 모습은 완전히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야. 약속을 혼자 잡아놓고서 내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몰아가는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봐. 누가 이상한 건지. 왜 내 입장은 배려를 안 해?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또다시 발을 쾅쾅 굴려대며 분에 못 이기겠다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씨, 하여간 너는 그놈의 입 좀 다물라고 했지. 너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대면서 말대꾸 하지 말라고. 이때 저도 지을 수 없어서 계속 받아쳤는데 그때 순간 또 머리 옆으로 뭔가가 스쳐 날아갔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제 옆을 지나가 벽을 맞고 떨어졌고 액정이 완전히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나한테 지금 이거 던졌어? 그래, 던졌다. 왜? 남편은 그 순간 바로 제 머리를 확 잡아서 낚아채서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흔들더라고요. 그 뒤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저보고 계속 입 다물라고 소리 지르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저 알겠다고 하면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숨을 훅훅 내쉬면서 남편이 저한테서 손을 걷었는데 그 순간 저는 떨리는 몸으로 그대로 기어가듯 현관을 나갔고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신발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나갔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리는 것도 그대로 느끼면서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저 겉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고 그 길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돈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택시 아저씨한테 휴대폰을 빌려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을 내달라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다 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 택시 아저씨도 뭔가 좀 걱정스러우셨는지 저에게 말을 것이더군요. 아가씨, 왜 그래요? 결혼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때렸어요. 이걸 어째? 얼른 아빠한테 일러서 남편 혼내달라고 해요. 나도 결혼한 딸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이봐요, 울지 말아요. 이러면서 저를 달래주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했고 도로 앞까지 나와 있던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와서 택시비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빠는 한참을 눈을 감고 속을 삭히시더군요. 엄마는 임신한 애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밀치는 인간이 어딨냐며 자기가 쫓아가겠다고 부들부들 떠시는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옷 챙겨 입고 양서방한테 가자.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가 겁이 났지만 어찌되었건 그 집을 이제 다시는 혼자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가 뭐든 해주시기를 바랐어요. 야단이라도 쳐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혼도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레 일어나 그런지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더군요. 일단 우리 셋은 제 신혼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벨소리를 듣고 남편은 경직된 얼굴로 나왔다가 저희 엄마 아빠를 보고 좀 놀라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자네 나 좀 보세. 아빠는 그 길로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가더니 앉으라는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선체로 말을 하시더군요. 자네 뭐 하는 건가? 우리 윤희한테 무슨 짓을 한 게야? 자네야말로 한번 제대로 얻어쳐져 볼 텐가? 그러자 평소 어른들한테는 밖에서 깍듯하게 굴던 남편이 집단에는 또 예의를 차린답시고 둘러대더군요. 저 장인어른, 저희들끼리의 일이었습니다. 둘이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빠는 말을 막고 막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뭐? 둘이서 해결을 봐? 자네, 그럼 나랑 오늘 둘이 해결을 볼 텐가? 어디 체급도 안 맞는 여자를 데리고 둘이 해결을 한다느니 어쩌니 장난질이야? 내가 자네한테 기분 나쁠 때마다 두고두고 때리고 해소시키라고 내 딸을 줬던가?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아빠는 못 참겠는지 그대로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으셨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을 던지려는 남편에게 아빠는 사내 놈이 뭔 혀가 그리 기냐며 입 다물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응징을 하셨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나자빠지더라고요. 아빠는 소시적에 동양 챔피언을 하셨던 분이라 이런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꽤 큰 사고가 날 지경이라서 저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 이때 생명의 위협을 나름 느꼈을 정도로 힘들어지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했던 것이고요. 정신이 나가서 입도 못 벌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남편에게 아빠는 쐐기를 박듯이 말을 하더군요. 너, 내가 양서방이라고 다시 불러주기 전까지 행동 똑바로 해. 마음 같아선 당장 사돈 찾아서 본인 아들 데려가라고 하고 싶은 거 둘 사이에 애도 생겼으니 참는 거야. 알았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남의 집 귀한 아들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아주 흔적을 없애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신 있으면 니네 집 가서 일러봐. 덩치는 곰 같은 놈이 임신한 마누라 때리다가 장인한테 쥐어 터졌다고 일러보라고. 치료비 청구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해보려면 해봐. 남편은 그때 가까스로 소리를 내어 아니라고 쥐어짜듯 말하더군요. 아빠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면서 며칠간은 우리가 이 집에 있어야겠다며 그 이후로 이틀 밤을 더 주무시고 가셨어요. 남편도 뭔가 할 말이 있었겠으나 우리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고 그냥 쥐죽은 듯이 지냈고요. 아빠는 연애할 무렵부터 우리 남편이 참 깍듯하게 잘한다며 예의 바르다고 좋아하기도 하셨고 나중에 정년 은퇴하면 사위랑 뭔가 같이 해보겠다면서 참 좋게 보셨어요. 남편은 우리 아빠한테는 잘하고 지 기분 나쁘면 제가 만만하니 저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번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고 나니 아주 어리 빠지고 질려버렸는지 꼼짝도 못하더군요. 아빠는 며칠 지내니 아무래도 찝찝하다며 사돈을 만나서 본인이 몇 대 때렸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굳고 말렸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어른 대 어른의 싸움이 될 테니 일이 커질 것 같기도 했지만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계속 사과만 하더군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남편이 예상외로 심하게 타격을 입었는지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아무래도 시댁에서 찾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했는데 본인이 끝내 괜찮다며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혹여라도 나중에 따지고 들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다고 하셨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시댁에 알리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서 수술을 혼자 하고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 막달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폭력스러운 모습이나 시비조로 말을 걸지 않은 채 그냥 평범하게 대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왜 더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약자일 때는 함부로 하더니 나중에 강자인 우리 아빠에게 얻어맞고서 다시 행동을 고치는 모양새도 여전히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정이 가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냥 그만하면 됐다고 아기 낳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앞으로 이 사람이랑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지간히 매운맛을 본 게 아니라서 좀처럼 같은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그때 한동안 공포에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였던 남편의 어떤 단면이라든지 자기가 당하고 난 뒤에 행동을 바로잡는 모습이라든지 어느 정도라야지 썩 정이 가지를 않고 정말 식어지기만 합니다. 이제 진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하네요.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을